자, 오늘은 전단력 선도와 굽힌 모멘트 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보의 하중이 가해지면은 그 하중에 대해서 평형을 이루는 어떤 보의 내부에서의 어떤 내발력 또 그 내발력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각각 우리는 전단력 또 굽힌 모멘트라고 우리가 얘기했고, 우리가 어떤 일정 단면, 임의의 단면에서의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구하는 관계식을 구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전단력 선도와 굽힌 모멘트 선도를 알아보겠는데, 이것은 어때 전체 보에 거쳐서 이런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도식적으로 나타내준 그림이 바로 우리 같이 전단력 선도, 굽힌 모멘트 선도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단력 선도는 우리가 SF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것은 Shearing Force Diagram. 그 다음에 굽힌 모멘트 선도라는 것은 우리가 BMD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Bending Moment Diagram, 이와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이와 같이 선도를 그림으로써 우리가 도식적으로 보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하중을 받았을 때의 발력을 구하고, 그 발력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이 어떤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 즉 x에 대한 변이에 대한 어떤 관계식, 단면의 거리가 x라고 했을 때 임의의 관계식으로 나타나는 전단력, 그 다음에 굽힌 모멘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냈을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도를 그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발력과 하중을 갖다 이용한, 즉 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데, 그 어떻게 그려낼지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어떤 예제를 통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 SFD와 BMD를 찾아내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SFD와 BMD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적분하면, SFD를 적분하면 BMD가 된다. 즉 전단력 선도를 연다는 굽힌 모멘트 선도가 된다. 굽힌 모멘트를 미분하면은 전단력 선도가 된다. 이건 뭐예요? 굽힌 모멘트와 전단력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선도 간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얘기로는 X가 X1부터 X2라는 구간에 있을 때 X2에서의 모멘트라는 것은 X1에서의 모멘트 플러스 X1에서부터 X2까지 전단력을 적분한 이런 관계를 갖다가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 이 관계는 지금 미분과 적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선도를 갖다 작도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 뭐 첫 번째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중을 받는 보에서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그리죠. 그래서 힘의 평형으로부터 뭐래야? 발력을 구한다. 모멘트. 힘의 평형의 조건.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계식으로부터 임의 단면 x 위치에 있는 임의 단면에서의 vx mx, 이 관계식.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이 vx, mx가 어때? v가 뭐 어떻게 되냐, m이 어떻게 되냐, 이 x에 대한 관계식으로 구했던 것,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이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런 위에 있는 관계식이라, 또는
또는 전체 보에 작용하는 힘으로부터 도식적으로 그린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그 예제를 통해서 얻은 X에 관한 관계식 V와 M을 통해서 어떻게 이 SFD와 BMD를 찾아내는지, 또 그것에 우리가 어떤 단면에서 어떻게 전단력과 부피 모멘트가 되는지를 갖다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를 한번 직접 그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제에 단순보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이러한 상태에서의 전단력과 부피 모멘트를 여러분들 그간 기억이 날 겁니다. 지난 예제를 여러분들 한번 동시에 한번 살펴보면서 보면 되겠고, 자, 이것이 집중하중이 중앙에서 전체 보가 2m인데 중앙 1m 지점에서 100kN 작용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같이 반력을 먼저 1단계로 구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 2단계를 통해서 이 구간을 집중하중이 작용되기 이 직전 이 구간 1의 구간 이미 이 구간에서 1이라는 구간에서 우리가 작용했을 때 보니까 Vx는 50kN, M은 50X.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00N을 포함하는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 해당되는 1m에서 2m 구간에 해당되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냐? Vx는 이렇게 나타나고 Mx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이 관계식이 되는 거죠. X에 대한 전단력과 부피 모멘트의 관계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이것을 갖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요 먼저 SFD 전단력 선도와 BMD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요 구간에서부터 1m 되는 구간까지는 지금 보니까 상수네요. 50kN으로 쭉 상수로 다 나타난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50kN로 쭉 작용. 여기 얼마? 50kN 작용을 하다가 여기서 봐도 1m 지점 본 상태에서는 지금 전단력이 그냥 마이너스 50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50으로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단력 선도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50kN이 된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 값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단력은 이와 같이 구간별로 0에서 1m일 때는 50kN,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50kN인 걸 나타낸다라는 거죠. 상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모멘트 선도는 어떻게 되느냐? 요 구간 제로에서 1m 구간까지는 지금 50x랍니다. 즉 기울기가 50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쭉 해가지고 1m까지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1m까지 쭉 왔다 50x로 왔다 1m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지점이 지금 바로 50 kN 메타가 되는 거죠. 왜? 기울기가 50이고 x가 2, 이게 1m인 지점이죠. 1m인 지점이다. 그럼 이 높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100 마이너스 50x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50x, 절편이 100이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구간은 어떻게 되냐? 100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서 기울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BMD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SFD를 적분하면 BMD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X가 쭉 변하면 면적이 어떻게 되죠? 점점 증가하죠. 어떻게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선형적으로 증가. 쭉 선형적으로 증가해. 해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0 곱하기 여기가 1m죠? 그럼 50 바로 이 위치 높이가 바로 어디까지 50kNm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면적이 마이너스로다가 이 부분은 마이너스로다가 점점 감소, 일정하게 감소. 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쭉 감소하다가 보면은 이만큼의 플러스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점점 이 크기가 점점 마이너스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0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2m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순도로 보였다. 이와 같이 이 그림 SFD 면적을 보고 그릴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이 관계식으로부터 모멘트 관계식으로부터 BMD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0.5m 지점에서의 전단력과 부피 모멘트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쭉 구하지 0.5. 전단력은 50kN. 여기서 요거 보니까 요거 위치 절반이니까 선형이니까 여기서는 25kNm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지점에서 어떻게 구하냐 1.5다. 그러면 전단력은 마이너스 50kN.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위치에서 요것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도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25kN. 여기다 시계다 직접 대입을 해도 되는 거죠. x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화할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같이 도식적으로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관계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보에 이와 같이 등분포 하중을 받을 때 이러한 예제를 갖다 구했을 겁니다. 이것이 2m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반력을 구해보니까 양단에서 20kN이 걸렸다. 이것이 반력을 갖다 구한 것이고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임의의 단면 x, 즉 이 지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단면을 구해보니 단면에 대해서 전단력과 부피 모멘트를 구해보니까 이와 같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단력 선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서 보니까 x가 제로일 때 바로 20이라는 곳에 시작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0이고 절편이 20이다. 그럼 여기서 x가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죠? 여기서 20kN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랍니다. 그럼 여기 1m 지점 왔을 때 1m 지점 왔을 때 어떻게 되나요? 1m는 어떻게 제로가 된다는 거죠. 일자직선인데 이와 같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움직이면 이와 같이 됐다. 아까 우리가 상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등분포하중인데 이같이 등분포하중, 집중하중일 때는 상수로 나타나서 이같이 플랫하게 나타나는데 이같이 분포하중, 등분포하중으로 나타날 때는 이같이 1차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m 지점이고 여기가 2m 지점이 될 것이다. 그 직선 요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마이너스 20 x제곱 플러스 21 이런 직선으로다가 이것이 vx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적분과 미분 관계에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관계식을 통해서 직접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갖다 이거 선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BM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것이 1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2차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2차는 곡선으로 2차 곡선으로 나타나겠죠? 자, 면적은 지금 계속 증가, x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면적은 증가하는데 증가량은 어떻습니까? 같은 길이 갈 때마다 증가는 하되 증가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2차 곡선에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제로일 때 분명 제로가 되겠죠. 여기서 모멘트가 작용하는 게 없으니까 0이죠. 거기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온다. 이런 식으로 온다. 자,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크기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거에서 면적이 될 수 있겠죠. 삼각형의 면적. 적분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여기 아마도 높이가 10kNm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점점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양이 어떻게 점점 증가하죠. 마이너스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다가 떨어져서 나타난다는 이게 바로 BMD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서 기울기가 여기서는 증가하는 양이 이와 같이 기울기로 나타나는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증가는 하지만 이와 같이 기울기가 있다가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가 어떻게 된다? 점점 완만하게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이쪽에서 어쩌선 증가량, 마이너스 증가량이 커지면서 마이너스 기울기가 커지는 이러한 형태의 곡선을 보이는데 이거 갖다 BMD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되냐, 이것은 MX 선두인데 이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20X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곡선을 직접 그리신다고 해도 여기가 10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냐, 제로와 2m 지점에서 이렇게 0이 되는, 여기 1m 이런 곡선이 여러분들 얻어질 겁니다. 이거 직접 구해보면 마이너스 10x에 x 마이너스 2 이런, 그러니까 0과 2를 끊는 이 지점에서 0이 되는 이런 위치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곡선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2미 되면 여기서 경계 조건이 다 같기 때문에 집중화적으로 받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0.5 지점에서 전단력과 부핀 모멘트가 어디냐? x가 여기서부터 0.5래. 0.5m. 그럼 여기서 선형으로 내려오니까 아마 여기가 전단력은 10kN이 될 거고 여기가 0.5니까 여기 10kN 되고 바로 이 지점은 우리가 곡선이니까 이 관계식에다 치면 마이너스 10에 0.5에 제곱 플러스 20에 0.5 0.5에요 0.25 2점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그러니까 한 7.5kN 메타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과 관계식과 이런 도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임의의 단면에서의 전단력과 구핀 모멘트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두 가지 예제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에서는 외팔부 이 한 단면이 완전히 고정 지지가 돼 있고 끝단에서 100kN을 받을 때 우리가 발력을 계산해 보니까 이와 같이 100kN이 있고 이쪽으로다가 모멘트가 지지해주는 모멘트가 206kNm가 이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단면에서 끝단에서 100kN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구간 전체 구간에서 동일한 전단력과 부핀 모멘트 관계식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이와 같이 Vx는 100kN, Mx는 100x 마이너스 200kN 이런 식으로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과를 얻어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식으로부터 SFD 즉 전단력 선도는 상수다, 플랫하게 나타난다. 어떻게? 이와 같이 모든 구간에서 이와 같이 100kN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면에 끊더라도 그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자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여기 끊어졌을 때 이거에 상응하는 평행을 이루는 것은 100kN.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100kN로 나타나고 그다음 구핀 모멘트 선도는 100x-200. 자, x가 0일 때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0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인데 마이너스 200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미 이성 고정 지지점에서의 부핀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다가 어떻게 된다? 이것을 갖다 이런 식으로 다 왼쪽 땅에 이렇게 굽어지면 이것이 배가 뿔뚝해져 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멘트가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모멘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굽혀주니까 볼록해져 가지고 이와 같이 물이 흘러내리는 모멘트가 되니까 마이너스 20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본 여기 이게 마이너스 200이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이것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증가량보다 이렇게 증가가 돼요. 전체로 보면 여기가 2m 되니까 200m까지 200kNm까지 증가. 면적이 지금 이게 200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부터 200까지 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증가량이 어떻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선형적으로 증가하니까 이와 같이 쭉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삐딱하게 됐지만은 이와 같이 선형적으로 다 올라봅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이것이 100x-200 이런 관계식이 된다는 거죠. 만약 2m 지점까지 왔다면은 x가 2가 된다면 이것은 x가 2일 때 제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시점. 그래서 이와 같이 최초의 이와 같이 모멘트가 마이너스 200이 작용하는 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만큼 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x가 2m 지점에 도달할 때 이와 같이 0이 된다. 이 모멘트를 상쇄해 줄 수 있는 모멘트가 여기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점, 중앙 지점에서의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뭐 전단력 어느 지점에서인지 100kN이고 여기서 굽힌 모멘트는 이 중앙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00kNm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1이었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1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외팔부, 그러니까 외팔부에 집중화점이 작용할 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외팔부에 등분포 화정이 작용할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예제에서 이와 같이 외팔부에 이쪽 외팔부에 50kNm라는 등분포 화정이 균등하게 작용했을 때 어떻게 됐냐? 그때 발력을 구해보니까 이 고정 지지점에서 y 방향으로다가 100kN,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지지해주는 모멘트가 100kNm가 나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았고, 그 결과 우리가 Vx는 이 지점으로부터 x가 변화할 때 이와 같이 관계식은 Vx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그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바로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적분하면 상수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갖고 있을 때 SFT가 BMD는 어떻게 되느냐? 자, 최초 x가 제로일 때는 여기서 50이 되죠. 50kN이라는 다시 제로일 때는 100kN이죠. 100kN이라는 것을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100kN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작용하는데 이것이 지금 등분포 화정이 작용해주면서 1차식으로다 지금 이거 상쇄를 시켜주니까 어떻게 된다? 이러한 관계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50이고 절편이 100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이 되고 2m 지점 가서는 어떻게 되냐? 0이 될 것이다. 근데 선형적으로 감소하죠. 이것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 쭉 그려주면은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감소인데 이것이 Vx의 관계를 보면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소 확인하는데 감소되는 그 분량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그 증가하는 양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BMD는 지금 여기서 고정으로다가 지금 지지해주는 모멘트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방향으로다 하니까 등을 갖다가 볼록 튀어나오게 했죠. 그런 모멘트는 마이너스 모멘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100이 지금 있는 상태죠. 여기서 제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00만 남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00 kN 메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은 이제 양은 증가는 하게 되는데 처음에 증가분은 기울기가 컸다가 점점 증가하는 양이 점점 감소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곡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곡선. 그렇죠. 이와 같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점점 감소하는 이러한 곡선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여기서 증가하는 기울기는 이와 같이 나타났다가 이 지점에서 증가하는 건 이렇게 됐다. 여기서 끝에 와서는 이렇게 증가가 없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러한 상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m 지점에서의 x가 1m 지점에서의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도와주고 여기서 선형이니까 여기서 1m인 지점에서 여기 아마 50kN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2차 함수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5kN 메타 x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관계식이나 이런 SFD, BMD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보에 어떤 하중이 작용한다. 어떠한 보에 임의의 보에 임의의 하중이 작용했을 때 우리는 그 발력을 구하고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갖다 구할 수 있었고 그 관계식으로부터 이와 같이 전체 보의
분포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라는 것 갖다 이제 선도로 다 그리는 것을 갖다 우리가 SFD, BMD 전단력 선도, 그 굽힘 모멘트 선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의 응력입니다. 이와 같이 굽힘이 작용할 때는 보의 응력은 전단 응력과 수직 응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수직 응력은 굽힘 응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에 어떤 힘이 작용하거나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그 평형을 이루는 내발력, 그 다음에 내발력 모멘트가 생기는데, 그 각각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굽힘 모멘트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굽힘 응력에 작용을 하고, 이와 같이 전단 응력은 이와 같이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전단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양쪽에서 모멘트를 받게 되면은 요 빨간 선, 요 선을 중심으로 위쪽은 압축이 되고 이쪽은 신장이 되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단면을 똑 잘라서 이렇게 가져와 보면은 요 빨간 면을 갖다 우리가 중립면이라고 하는데, 중립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형 후에도 신장이나 그러니까 압축 하지 않는,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압축이나 인장이 없는 면, 원래의 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면을 갖다 우리가 중립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을 갖다 우리가 중립면이라고 놓는다면은, 이 작용하는 것처럼 이 밑부분은 지금 이와 같이 플러스 모멘트를 받게 되면 위에는 압축이 되고, 이 밑에 부분은 인장이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 분포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 높이가 h인 이런 부재에서 이 중립면을 중심으로 위쪽은 압축을 받으면서 압축 응력, 그러니까 굽힘 응력 중에서 압축이 되고, 여기서는 인장이 되는 그런 응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굽힘 응력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관성 모멘트와 굽힘 모멘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항 요소를 얘기했죠. 이런 굽힘의 저항 요소는 바로 관성 모멘트가 4장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더 힘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립면을 중심으로 해서 y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값이 압축이든 인장이든 이 끝단에서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즉 2분의 h인 지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유도 과정은 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와 같이 굽힘 응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관성 모멘트에 반비례하고 모멘트에 비례하고, 그때 이 y라는 것이 제로일 때는 이 중립축에 있을 때는 0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증가해서 2분의 h까지 올라갔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재를 이와 같이 BH 직사각형 볼을 갖다 생각할 수 있고, 뭐 전동축가처 같이 원형 단면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i라는 것은 이와 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최대치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설계상의 최대값이 들어간다면은 y는 2분의 h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형 직경이 d인 이러한 원형 단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64분의 파이 d 4승으로 나타나고,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d에 해당되는 이런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런 직사각형 부재라면은 여기서 시그마는 어떻게 되냐? i는 12분의 bh 제곱분의 3승분의 굽힘 모멘트, 그 다음에 여기서 y가 언제일 때 2분의 h일 때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이것이 없어지고 6만 남고, 요 h가 h 없어지고, 밑에 bh 제곱분의 6, 요랬을 때 우리가 이 굽힘 모멘트, 채도 모멘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단 응력입니다. 전단 응력은 이와 같이 하중을 받을 때 중립면이 발생되고, 요 면에서 지금 이와 같이 전단력이 발생되는데, 요거와는 달리 중립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끝단에서는 면과 면이
이 서로 교류하는 이런 심혈 전단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치에서 중앙에서 중립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각형일 때는 우리가 타우라는 것은 사각형일 때는 뭐 2a분의 3v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야? 예, 직사각형. 그 다음에 원형, 이런 원형일 때는 어떻게 되냐? 타우는 3a분의 4v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모멘트라는 것은 보의 어느 위치에서든지, 이 전단력과 모멘트라는 건 앞에서 배운 어느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 이걸 갖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관성 모멘트, 여러분들 여기서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이 보의 형태에 따라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못하면 단면적이죠. 이것은 직사각형 단면적은 여기서 BH가 되는 거죠. BH가 되고 V는 그때 해당되는 전단력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장 큰 맥시멈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기 위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형으로 나타나는 이런 전동축이나 이런 것처럼 원형 단면을 갖고 있을 때는 전단력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 단면적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 A라는 것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단력 찾아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구피문력과 전단력을 구하는 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보에 중앙에 200kN의 힘이 작용을 한다. 길이는 L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반력을 갖다 구해보니까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에 작용하면 균등하게 나눠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화증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1단면과 2단면, 예제 1에 해당되는 이런 관계 문제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이와 같은 관계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전단력 선도와 구피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니까 예제 1과 비슷한 모양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 면적이 지금 100 곱하기 2m, 그러니까 200kNm 지점에 정점을 이루고 이와 같이 다시 떨어진다.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100이었죠. 100에서 시작해서 쭉 가다가 200만큼 떨어졌죠. 200만큼 떨어졌어.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다시 100만큼 올라갔죠. 이러한 그림을 보고 도식적으로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SFD를. 그 다음에 이 SFD를 면적을 갖다가 적분해가지고 면적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려낼 수도 있지만은 이 관계식을 통해서 직접 그려낼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어찌됐든 이와 같은 부재가 BH가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직사각형 부재일 때 최대 구피문력과 최대 전단력을 구하시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시그마라는 것은 I에 반비례하고 구피 모멘트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Y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I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12분의 BH 다시 12분의 BH 3승이라는 걸 알고 있고 12분의 BH 3승 그 다음에 여기가 부피 모멘트가 있고 Y는 언제였다고요? 2분의 H일 때다 라는 것이 그때가 우리가 최대 부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이것이 없어지고 6만 남고 HH 없어지고 남는 것은 6이 올라가면서 6m BH 제곱이 남을 것이다. 이걸 그대로 계산하면은 B는 0.1m, H는 0.15의 제곱. 그 다음에 6에다가 그 다음에 최대 부피 모멘트는 어디냐? 이거 200이죠. 200kN. 200kN이니까 곱하기 10의 3승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533.333 쭉 나가는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고 이것을 다시 쓰면은 533.33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사각형일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2a분의 3b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여기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2a 그 다음에 단면적은 0.1 곱하기 0.15 이것이 단면적이죠. a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v가 최대인 것은 바로
100kN이다. 100kN 곱하기 10의 3승. kg니까 10의 3승이다. 라고 계산해 보면 이것이 10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 나오고 이것을 환산하면 10의 메가 파스칼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에 힘이 작용했을 때 우리가 전단력 선도 그 다음에 굽힘 모멘트 선도를 구해서 해당되는 위치에서의 응력을 이건 맥시멈이 되는 거죠. 이 위치가. 근데 만약에 이 지점에서 하고 싶다. 이 지점에서 했다. 그럼 해당되는 모멘트와 전단력 선도를 갖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 관계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모멘트가 얼마가 되느냐, 전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해당되는 값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때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전단 응력과 부피 응력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